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의 정상화. 그래서 지금 뭐 다 아는 대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애완견 역할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 몰락을 하고 그래서 다 줄사표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정수라든지 중앙지검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되는 거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임명 후에 곧바로 나타날 인사의 어떤 틀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친문 검사들 줄줄이 지금 줄사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박성진 차장검사, 그다음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관정 수원 고검장이라든가 또 조재현 부산 고검장 이런 분들은 고검장급은 다 낸 상태이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가장 그 친문 검찰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종군 서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야거든. 한동수 아직은 안 내고 뭐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왔던 김태훈 수사팀장 뭐 이런 김태훈이 아직 뭐 사표를 낼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 수사단도 다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사표를 낸 대표적인 뭐 애완견 검사는 이정수입니다. 이정수 대표적으로 박범계 그 라인이었고요. 일부 지금 고검장급들은 사실 뭐 친문이었다기보다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위해서 좀 길을 터주는 사람들, 구본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추미애 박범계로부터도 이렇게 그 좌천된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뭐 조남관 고검장 먼저 그만뒀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은 아래 후진들을 위해서 지금 줄줄이 또 사표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차관이 기수가 뚝 떨어져서 26기, 27기로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23기부터 24기, 25기는 좀 살아날 것 같고요. 대거 이제 또 이제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자리를 누구를 하느냐. 이게 그렇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총장은 이 인사청문회가 있고 있어야 되고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대통령한테 뭐 배수로 올리면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갖고 인사청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최소한도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한 달 이상 걸리죠. 6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뇌부가 거의 공백 상태 아닙니까? 지휘부가. 그래서 일단 차장은 바로 장관 임명할 수 있는 자리. 또 인사를 하려면 검찰국장이 있어야 하거든. 법무부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그냥. 또 지금 수사를 제대로 빨리 시키려면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모든 수사권을 다 갖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수사의 거의 뭐 50% 이상을 지금 중앙지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이 세 핵심 요직을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이 임명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대충 다 나온 것 같아요. 모든 언론에서 거의 비슷한 함화평을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거의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대검 차장검사는 이원석 제주지검장, 그다음에 검찰국장은 신자용 고검 송무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 고검검사. 이 세 사람은 거의 좀 확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그야말로 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총장 시절에, 총장, 그러니까 오른팔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대검뿐만 아니라 대검 기조부장. 아마 서울대 정치과를 나와가지고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외교학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모 역할을 한 분야 정무 감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정도 되려면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신자용 송무부장은 특검 때
특검 때하고 중앙지검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특검 검사일 때나 혹은 중앙지검장일 때 특수 1부장을 맡았고요. 중앙지검 1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추미애한테 쫓겨나갖고 수원 고검검사 여주주청장 하다가 그렇게 완전히 자천을 당했어요. 당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청문 준비단 총괄 팀장을 맡았더라고요. 총괄 팀장을 맡고 있죠. 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중앙지검에서 특수 2부장으로 MB 수사를 했고 3차장 검사로서 조국 수사를 맡았다가 완전히 학살당한 사람들이죠. 일부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전부 다 특수통이에요. 특수통이죠. 특수통입니다. 그래서 특수통을 또 다시 뭐 이렇게 부활시키냐, 특수통 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4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수사를 지금 맡을 수 있는 게 4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은 거의 모든 수사들을 빨리 완결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계의 멀성 1호,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해서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수사했던 또는 지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한 어떤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어쨌든 이 4개월 이내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완결 권력 수사를 마무리해야 마무리해라. 문정권 때 권력 수사. 그렇죠. 그 권력 수사를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의미이지 뭐 또 특수통을 애워낸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검찰총장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될 모양이. 왜 그러냐면 빨리 해야 하니까.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로도 여러 사람이 좀 거론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그리고 여환섭 대전고검장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나는 이름들이죠. 그야말로 전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지금 여환섭 대전고검장만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석열의 뭐 사단이다라고 불리진 않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사실은 또 검찰 인사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겠느냐. 물론 뭐 한 장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뭐 환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막 임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고, 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도 정무 감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중요 보직에 꼭 윤석열 라인, 뭐 윤석열 사단이 아닌 특수통, 뭐 형사부, 공안부, 또 여성도 이렇게 깜짝 발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차관 발탁하는 거 보면 얼마든지 여성도 지검장, 아직 고검장은 여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검장은 꽤 있었고. 그러니까 고검장도 발탁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보복인사다, 한풀인사다, 또 뭐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완충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까지도 자신과 운명을 함께했던 사람을 하면 부담은 있어요. 저도 아까 이건 모두 다 제자리로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조금 더 이렇게 꼭 특수통을 고집하지 않고 꼭 그 당시에 특검이나 혹은 중앙지검장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등용을 해도 좋은 어떤 정무적인 수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너무 특수통 일변으로 이렇게 보직을 주었지 않습니까? 특히 공안부장,
지금은 공공수사부장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그런 자리까지도 대검에 공안을 총지휘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특수통을 주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검찰 내에서 불만이 많았죠. 소외감, 박탈감을 많이 느꼈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이제 오늘 지휘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잇따라서 또 고검장, 지검장 다 인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전례를 또 전에 있었던 그런 인사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네.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무부에 있는 이문정 이 감찰 담당관 네네. 이 사람은 금방 쫓겨나겠죠. 직무 감찰에 들어갔고요. 네. 사실 이건 뭐 진영의 어떤 논리를 떠나서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청 내부에서 정말 중립적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이 검사로서 직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직무 평가에 있어서도 낙제점을 계속 받아왔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나는 핍박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예 정치적으로 한쪽에 딱 붙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몸을 보존해왔던 대표적인 무능력, 그러니까 이게 진영에 대한 얘기 떠나서 무능력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탄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를 두고 있다라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장동 수사를 총지휘했던 김태훈 이 수사팀장도 물론 교체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성남 FC 사건을 덮어버린 박은정 성남지청장. 이 사람도 그냥 두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경찰에서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 FC도 압수수색했고, 지금 두산건설도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그 성남 FC 사건 적당히 무혐의로 지금 덮었다가 제대로 이제 경찰이 달라든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집권했으면 그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사건이지만 경찰이 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이렇게 달라들면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 독합니다. 그렇잖아요. 박지현이인가? 그 왜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세상이 됐다. 검찰이 세상이 바뀌니까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검찰과 경찰을 구분도 못하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도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던데, 그럴지 모르고 지금 그 모든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었습니까? 검찰은 그래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은. 경찰의 경우는 계급 정년이 있어요. 그걸 모두 옷을 벗어야 하고, 옷을 벗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검사들은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더 검찰보다는 경찰이 집요하게 수사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가지고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과에 대한 강박관념이 훨씬 심하죠. 자, 성남 FC 사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나 혹은 대장동 사건보다 이건 빨리 해결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성남FC와 관련돼서 네이버라든지 분당 차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4개, 5개 그룹이 돈을 준 내역만이 아니라 그 장부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 불러서 말 딱 맞춰보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두산건설만 한 건, 나머지 기업을 안 한 건 검찰이 두산기업 해라 라고 이제 적시를 했대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미 너무 뻔하게 다 드러나 있다. 다 할 필요도 없이 다 확보가 돼 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은 제대로 해라. 두산건설이 가장 크게 또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42억 플러스 거기에 한 수배의 자금이 흘러들어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니, 거기 땅을 3,000평을 원래 병원 부지 아닙니까? 네네. 그걸 상업부지로 전환시켜줘.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타워가 생겨가지고 조 단위의 수익을 냈고, 그렇죠. 두산건설이 그때 두산그룹 자체가 흔들을 때 그것 때문에 살아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산의 회장이
이재명이가 나온 그 중앙대 지금 이사장 아닙니까? 오너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봐줘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산건설만 제대로 하나 수사를 해도 이재명과의 관계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까 그 검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박은정 지청장은 당연히 이번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인사 조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본인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주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노곤 차관 말씀이시죠? 이노곤 법무차관도 추미애 장관이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을 했고 또 이 성남지청장을 했기 때문에 검사장이 1순위란 말이에요. 검사장 승진 대상 1순위였죠. 근데 서울 고검으로 자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만둔 거예요. 깔끔하게 자기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 살아난 거거든. 네. 그때 거기 있었으면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근데 딱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하다가 이번에 처관으로 금이 환영한 거 아닙니까? 이 박은정, 이문정, 양은정이도 이런 걸 좀 알아야 할 텐데 거기 또 진해원이라고 또 검사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김정숙, 뭐 용비어친갑니까? 뭐 김비어친가만 불러대는 사람. 같은 여성들이 보더라도 정말 그 눈살이 찌푸려지는 막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뭐 팔짱 껴안고 이것도 성희롱이냐 뭐 그래가지고 참 박원순 사건에 2차 가해를 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검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제재는 없나요? 예. 어쨌든 그런 품격을 떨어뜨리는 검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지휘의 상하를 불문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검찰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롯해서 어디든 간에 사회적 강자, 정치적 강자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한테 바라는 건 검찰이 그런 기계를 가지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수사를 얼마든지 해야죠. 살아있는 권력. 그래야 합니다. 그런 강골 또 강직한 검찰이 돼주기를 기대를 합니다.